안녕하십니까. 삼명통해 해독 11권 282페이지에 실려있는 명통부 격국론 안에 실려있는 시상편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통부는 자평명리를 만들었다는 서자평의 글이 됩니다. 시상편제에 재성과 명이 아울러 왕하면 오름지기 백옥공경이 된다. 백옥공경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개천에서 용났다는 표현이 적당할 수 있겠습니다. 백옥이라 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집안, 아주 빈천한 초가집을 이야기한 것이고, 공경은 높은 배설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 사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상편제라는 것은 시에 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임수는 무토일간의 편제가 되죠. 그래서 시상편제, 시에 편제가 있는 것을 말한 것이고, 재성과 명이 아울러 왕하면 시상편제는 재성과 명이 아울러 왕해야 된다. 재성만 왕해서도 안 되고, 명, 즉 명통부에서는 이 명이라 하는 것을 일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간도 왕하여야지 백옥공경의 사주가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명이 아울러 왕하여야 한다. 일간이 강하여야 한다. 적천수어 억부론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죠. 적천수어 억부론은 아주 간단하게 일간이 약하면 흉하고, 일간이 너무 강해도 흉하고, 일간이 강해야지만 좋고, 그렇지만 너무 강하면 안 되고, 아주 단순하게 사주를 보는 것이죠. 간혹 맞을 수도 있지만 그가 맞지 않습니다. 현대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삼명통에서는 재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개인의 권리가 컸기 때문에 일간이 왕한 것을 좋다고 여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현대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너무 심하게 강하여서 너무 우선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사주에 일간이 강하면은 사회성이 없게 돼요. 다른 모든 사람과 어울려서 조직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회성이 아주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일간이 강한 것이 거의 좋지 않습니다. 일간이 강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대군에서 비경급이 들어왔을 때 일간이 강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다 보면은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논팽이가 되는 거죠. 나와서는 다른 회사에 다시 취직하여서 사회생활을 하면 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거 가보면은 다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논팽이가 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야기한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잘 살펴야 또한 됩니다. 옛날 글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몇 번씩 임상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천수와 같이 단순하게 일간이 강하면 좋고, 일간이 약하면 나쁘고, 일간이 너무 강해도 안 좋고, 그리고 일간이 너무너무 강하면은 종격이 되고, 이러한 단순한 개념은 절대 맞지 않으니 재성도 강하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더 깊이 공부하면은 더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이것은 시상편제격을 말한 것이다. 시에 편제가 있는 것을 시상편제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제가 한 개만 있어야 길하다. 이 사주에 편제가 딱 한 개만 있죠. 지지에 있는 자수는 정제가 되죠. 그래서 편제 1위만 기하다. 합을 보면 복이 되지 않고, 견합, 불이복, 합을 보면은 아니다, 무엇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면으로 합을 하면은 편제보다 정제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지 않나 합니다. 비견인 형제를 보면 정탈하여 꺼리고, 비견겁이 많아도 안 좋다는 거죠. 이 사주에는 비견겁이 많죠. 그리고 무토 일간의 자기 자리에 정제를 좌하였죠. 그런데 비견이 많으니까 어떤 면으로 이 사주는 해당하지 않죠. 그렇지만 자, 임, 정편제가 또 강하죠. 그리고 자중어 개수와 술중어 무토가 무게 합을 했어요. 이래서 도리어 아주 왕한 재성을 일간 혼자서 맡아서 다스릴 수 없으니 비견과 동조해서 재성을 다스릴 수 있어서 이 사주는 나쁜 사주라고 할 수는 없죠. 고대에는 이러한 형상의 사주가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에서는 재성만 강하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재성이 이렇게 강하고 비경겁이 강하면은 무대포가 됩니다. 무대포. 머리가 없어요.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박력이 굉장히 강하고 사람들을 통제 관리하는 능력이 또한 뛰어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공부머리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고대에는 적들과 창칼을 들고 싸움을 하여서 장군이 되면은 또한 출세를 하는 것이 되죠. 일간이 비경겁에 의해서 강하고 재성이 이렇게 강하면은 문인보다는 무인 쪽에 더 가까운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칼을 들고 적들과 맞싸우는 장군이 되겠지만 요즘은 싸움만 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곳은 어딥니까? 조직 폭력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머리가 없는 사주는 현대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렇지만 고대에서는 신강제강한 사주가 통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대에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무인으로서 장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현대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현대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식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식상성이 있어야지 머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궁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현대에서는 통하지. 식상성이 없는 재성만 있는 이러한 계통의 사주는 현대에서는 조직 폭력배 계열의 사주만 되고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공 계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단순무식한 타일의 계열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는 개가 정제가 된다. 자와 임이 있고 편제가 투로되어 있다. 자수가 있고 편제는 한 개가 정간에 투출되어서 이 사주는 시상 편제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성이 너무 강하니까 비견인 형제가 있어도 도리어 도움이 되지 정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음 사주는 정해, 무신, 임신, 병호가 되는데 비록 연의 정화가 있지만 합제하여 기쁘고 연간의 정화가 일간 인수와 정임합을 하였죠. 그래서 합제한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기쁘다, 좋다. 또 음화는 양화의 권력을 빼앗을 수 있어 귀하게 되었다. 음화가 양화의 권력을 빼앗는다 했어요. 음화 능탈, 양화 권력. 음화는 빼앗을 수 있다. 양화의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 음화는 양화를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도 합을 하기 때문에 음화는 양화의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화의 권력은 오화가 되죠. 그리고 합을 하고 병화 입장에서는 양인을 좌하여서 음화가 권력을 빼앗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희귀 편에 이르기를 시상의 편제는 다른 공에서 보는 것을 꺼린다 하였다. 소위 부어 미미한 의미를 보충하여 주는 내용이다. 소식부어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본데 어떤 내용인가는 필자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주는 시주의 병으로서 편제가 강하죠. 시간의 편제가 양인을 좌해서 강하다. 그렇죠. 그리고 임은 정과 합하여서 편제라는 하나의 화가 성립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편제가 한 개만 있고 충극도 없고 일간도 임수일간의 좌에 신금, 수의 생지를 좌하여서 약하지 않죠. 그리고 월지에도 신금이 있고 해수가 있어서 신강하고 재성이 강한 그러한 사주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주도 역시 식상성이 부족하죠. 연지의 해수에 식상성이 있지만 또한 생지가 되지만 약한 편이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러한 사주는 어느 정도의 생활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직상성이 부족한 탓에 과연 출세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대운에서 직상성이 들어오면 또한 발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월간에 무토가 있죠. 그리고 어중어 기토도 있죠. 그래서 운에서 대운에서 관살성이 들어오면은 어디에? 지지로 관살성이 들어오면은 그 기세의 성립이 재성에서 관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또한 이 사주는 귀하게 되는 사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